자, 그럼 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주말을 풍성하게 채워줄 공연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하재근의 도시락 이 시간 책임져 주실 하재근 문화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공연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예, 올해 이제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그 광복 70주년과 관련된 뮤지컬 두 편을 준비했는데요. 네.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면서 동시에 명성황후가 시해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 그래서 뮤지컬 명성황후 네. 소식 준비했고요. 그리고 일제 시대 때 그 민초들의 삶을 그린 그 조정래 작가의 소설 아리랑을 네. 뮤지컬로 만든 아하. 뮤지컬 아리랑 네. 소식 준비했고, 그리고 이번 주말에 서울의 여러 가지 축제들 그리고 영화 상영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 뮤지컬 명성황후부터 좀 만나볼 텐데요. 이 명성황후 하면은 한국 최초로 브로드웨이랑 또 웨스트엔드에 진출한 창작 뮤지컬로 유명하잖아요. 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명성황후가 한국 창작 뮤지컬로서는 최초로 대극장에서 1000회 이상 공연을 했던 그런 작품인데, 네. 지금 그 초연 20주년을 기념해서 네.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이 열리고 있고, 이제 9월 10일까지 공연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요번에 하는 공연은 옛날에 처음에 했던 명성황후하고는 많이 달라져서 거의 한 50% 정도가 달라졌다고 하는 건데, 네. 여러 가지 뭐 무대 그 회전하는 양식이라든가 이야기라든가 노래라든가 의상, 안무 전반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예. 달라졌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관객의 요구에 맞춰서 그걸 어떻게 보면 더 관객들의 정서하고 적합하게 네. 만들어왔다는 의미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 보는 분들은 당연히 재밌게 볼 수도 있겠으나, 과거에 이미 봤던 분들도 새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느낌이 들고, 예. 특히 이번에는 조선의 그런 어떤 화려한 궁궐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무대 장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눈길을 끌고 있는데, 그 서양의 상선, 이게 이제 무대 장치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일본의 낭인들이 그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표현이 됐고, 예. 그리고 굉장히 또 관객들이 이 격찬하는 장면들이 극 초반에 고종하고 그 명성황후, 그 당시에 이제 민자영이 네. 혼례를 치르는 장면이라든지, 또 흥선 대원군이 등장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호위무사 홍계운, 이분이 이제 이모군란 때 명성황후를 업고 이제 나와서 피신시킨 그런 인물인데, 네. 이런 분들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상당히 인상 깊게 표현됐다고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명성황후 명성은 정말 자자한데 네. 정말 기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기록도 기록이지만 예. 상징적으로 한국의 뮤지컬 시대를 열었다. 뮤지컬 시대를 개막한 작품이고, 예. 동시에 창작 뮤지컬, 대작 창작 뮤지컬의 효시와도 같은 네. 그런 이제 정말 역사적인 작품인데, 예. 이게 이제 연극 연출가 윤호진 씨가,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뮤지컬 우리도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0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네. 명성황후를 만든 거죠. 예. 근데 만들자마자 굉장히 큰 이제 이 관객의 호응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작 뮤지컬로서는 최초로 네. 대극장 1000회 이상 공연 돌파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130만 명 관객을 동원을 했고, 뮤지컬 130만이면 네. 영화 1300만보다 더 큰 파급 효과라고 할 수가 있죠. 일단 입장료가 영화의 10배가 넘으니까 그렇게 비교만 해도 딱 10배가 그렇죠. 그리고 아시아 예. 최초로 이제 미국의 브로드웨이에 진출을 하고, 네. 그리고 영국에 이제 미국의 브로드웨이가 있다면 영국에는 웨스트엔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영국의 웨스트엔드에까지 진출을 했고,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공연을 했고, 굉장히 국제적으로 한국 뮤지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네. 올해 이제 광복 70주년, 명성황후 시해 12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개보수에서 공연을 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뮤지컬 명성황후는 아무래도 우리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서 좀 진지할 것 같기도 하고 무거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만큼 이제 배우들의 연기도 중요하겠죠. 네. 아무래도 이 작품은 배우들의 연기와 카리스마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그렇죠.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김소연 씨라든가 뭐 신영숙, 민영기, 박완, 이희정 이런 분들이 정말 출중한 연기력과 이 노래 실력으로 관객한테 감동을 안겨주는 네.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극 말미에 이제 시에 이미 돌아가신 명성황후가 그 혼백이 나타나서 동력 붉은해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 특히 많은 관객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작품의 특징이 송스루 뮤지컬, 그러니까 극 중에 대사가 나오다가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대사가 다 노래인 오페라처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뮤지컬 초심자가 보면은 조금 낯설고 그리고 대사 전달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다 노래를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웬만한 우리나라 공연 작품들은 다 유머 코드가 들어가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무거운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아무래도 좀 가벼운 극에 많이 익숙해진 관객들이라면 조금 낯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장중한 오페라 스타일의 무거운 역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가벼운 잔재미를 주는 작품에서는 느낄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뮤지컬 명성황후의 공연 시간이 2시간 20분, 그러니까 140분 정도가 되는 건데 사실 공연장에서 2시간 20분을 공연을 본다는 것 자체는 조금 시간상으로는 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140분 안에 한다라는 거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성황후를 보는 분들이 이거 좀 내가 잘 모르던 역사 이야기인데 보다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명성황후를 보겠다 하는 관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조금 먼저 미리 알아두고 가면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구한말의 역사는 미리 알고 가야 되는 거죠.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은 왜 싸울까 이런 걸 모르면 아무래도 홍계훈은 왜 들쳐업고 나오는 걸까? 명성황후를 막 이거 잘 모르면 그러니까 이제 구한 말에 안동김 씨 세도 정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정조가 승하하고 나서 안동김 씨가 계속 이제 조선을 통치하다가 이제 실수로 안동김 씨가 흥선대원군의 아들을 왕으로 이제 허락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고종인데 고종이 왕이 되니까 고종은 나이가 어렸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조선을 이제 철권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를 다 몰아내고 그리고 나서 좀 한미한 집안의 며느리를 들인 겁니다. 고종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그게 바로 민비인 거죠. 당시에 명성황후가 되기 전인데 민비인데 민비가 되고 나서 자기 친족들을 이제 불러들이면서 또다시 안동김 씨 비슷한 세도 정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흥선대원군하고 대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외세가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일제 그 세력이. 그래서 명성황후는 일제에 맞서기 위해서 청나라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는 또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그런 식으로 흥선대원군과도 대립하고 일본과도 대립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 세력이 한국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명성황후를 쳐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국 낭인들을 이 조선 궁궐에 투입을 시켜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한제국이 성립이 되면서 돌아가실 때는 민비였으나 사후에 명성황후로 추존이 되는 그래서 일제 대항한 조선의 마지막 어쨌든 그 자존심, 국모 이런 이미지로 우리 역사에 남아있는 분인 겁니다. 그렇죠. 학창시절에 국사공부 게으리하신 분들은 지금 이야기만 듣고 가도 충분히 명성황후를 즐길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천만 독자에게 사랑을 받은 대하소설 이 조정래 작가의 아리랑을 원작으로 만든 뮤지컬을 만나볼 텐데요. 12권이잖아요, 무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의 뮤지컬로 담을 수 있을까요? 잘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에 초연인데 이거 그러니까 아리랑의 스토리를 거의 그대로 그 대하 소설이죠. 우리나라 그 조정래 작가가 그려낸 이 소설이
바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의 이야기를 그린 겁니다. 네. 한일합방 때부터 8.15 해방 직후까지 딱 그 시기를 그린 건데 이게 이제 김제평야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쭉 퍼져나가서 뭐 만주, 뭐 하와이, 뭐 어떤 우리나라 당시에 한민족과 이 항일운동 세력이 활동했던 전역, 거의 뭐 동아시아, 중앙아시아부터 동아시아 전역을 무대로 여러 가지 이제 이 총천연색 인생 스토리라고 할 수 네.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펼쳐지는 건데 이제 뭐 신분이 다른 뭐 사랑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뭔가 또 이렇게 뭐 친일파 이야기, 또 조선의 전형적인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 네. 그리고 항일 독립군의 이야기, 이러한 그 조정래 작가의 이 대하 소설을 보면 어떤 인간 군상, 인간의 모든 면을 대변하는 캐릭터들이 정말 수많은 캐릭터가 등장을 해서 보다 보면 이게 결국 인생 공부가 되고 역사 공부가 되고 그런 어떤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의 연극으로 과연 압축을 할 수가 있을까? 50부작 드라마도 아니고 네. 사실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요번에 준비 기간 3년 제작비 50억을 투입을 해서 정말 잘 응축을 했다고 하니까 한번 요번 초연 무대에 거의 역사적인 초연 무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명성황후처럼 앞으로 또 10년, 20년 계속 그 이제 관객을 만나게 되는 네. 그러한 역사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뮤지컬 팬이라면 요번에 초연 무대의 모습을 한번 역사적인 기억으로 한번 직접 현장에 가셔서 담아두는 것도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설 아리랑을 재밌게 봤던 분이라면 뮤지컬 아리랑은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무대에서 확인해 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무대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모습도 관객들이 보면서 저렇게 연기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관객들한테 카타르시스를 줄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민초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많은 배우들이 무대에서 이야기하는 혹은 노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볼거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볼거리가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민초들이 많이 나오는 작품이다 보니까 이른바 우리가 앙상블이라고 하는 뮤지컬에서 주연급은 앞에서 이렇게 막 노래 혼자서 이른바 독창곡을 막 부르지만 그 배경에 여러 명이 또 뒤에서 이렇게 군무를 추면서 합창을 하는 이런 장면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건데 특히 민초가 많이 나오는 작품들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 이게 수많은 앙상블이 등장을 해서 혁명 전야에 합창을 할 때 정말 그게 어떤 감동이 최고조에 달하는 이런 성격이 있는 건데 바로 이 작품도 민초들의 그 앙상블 효과 이게 이 주연들의 독창에 못지않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관객한테 다가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마치 그 명성황후에서 구한말의 역사를 알고 갔을 때 더욱더 이 작품에 큰 어떤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아무리 원작 소설의 이야기를 잘 극 속에 녹여냈다고 해도 그래도 원작에 굉장히 복잡한 스토리와 인간 군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알고 가야 이 작품에서 더욱 큰 감동이라든가 이 깊은 이해를 얻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관객들이 가능하면 사전에 12권을 다 읽을 필요까지는 없겠으나 뭐 인터넷 좀만 검색을 해보시면 줄거리라든가 기본적인 설정 이건 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미리 읽어보고 작품을 보러 가시면 더 이렇게 효과적인 관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좀 그리고 있기 때문에 무대에 오르는 배우들의 마음가짐도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특히 좀 눈에 띄는 배우가 있다면 어떤 배우가 있나요? 여기서 그 민초 여성 역할을 맡은 이 윤공주 씨. 윤공주 씨. 윤공주 씨가 정말 그 고난의 세월을 겪어낸 우리 그 조선 여인의 캐릭터. 이것을 정말 처절하게 연기를 해냈고 여기서 막 친일파를 향해서 막 분노를 표현하는 장면 이런 장면에서는 정말 관객들한테 전율을 안겨준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인상 깊다고 할 수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번 아리랑의 신데렐라 바로 이제 국악인 이소연 씨가 이분이 창극하시던 유명한 분인데 국악인이 뮤지컬 유명한 창극인인데 이번에 이제 뮤지컬에 등장을 해서 바로 이분의 그런 어떤 한이 서린
창극의 목소리로 아리랑의 그 소리를 우리 민족의 그 멜로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리랑. 그거를 이분이 이제 관객들한테 선사를 해주게 되는데 이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관객들은 정말 우리 또 조선인의 한을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어떤 뮤지컬 공연이나 이 배우들의 역량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출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 연출자가 고선웅 씨라고 하는데 고선웅 씨가 최근 연극계에서 네.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그렇죠. 연극계에서 이분이 떠오르는 지금 예. 연출자인데 연극 푸르른 날에 창극 변강쇠 점찍고 옥녀 이것을 통해서 만석 행진을 이어온 그런 분이고 만석 예, 행진. 가을에 지금 국립극장에서 그 연극 조시고와 이것을 또다시 선보이기 위해서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쁘신 변강쇠 점찍고 옥녀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창극으로서는 최초로 네. 프랑스의 대극장에서 지금 공연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네. 이분이 이제 광고회사 다니다가 신춘문예 희곡으로 이제 등단을 했는데 예. 그리고 나서 극단 마방진을 창립을 해서 네.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해가지고 2010년에는 그 셰익스피어 맥베스를 각색을 해서 예. 칼로 막베스, 맥베스가 아니라 막베스. 이분 제목을 재밌게 지으시네요.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극상을 받기도 하고 예. 네. 방금 이제 제목을 재밌게 지으신다고 했는데 네. 바로 그런 기본적인 유머 코드가 항상 깔려 있는. 그래서 이번에 아리랑도 사실은 아리랑이 굉장히 좀 진지하고 좀 무거운 그런 작품인데 예. 그렇죠. 이분만의 유머 코드가 또 이 안에 들어가서 상당히 또 재밌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예. 과연 그 연극 전문가 떠오르는 연극 전문가의 유머 코드가 덧붙여지는 아리랑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도 원작 아리랑을 읽으신 분이라면 예. 상당히 재미있게 이번 뮤지컬을 볼 수 있는 네. 관람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연출가 얘기를 들으니까 더더욱 보고 싶어지는 네. 뮤지컬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계속해서 오는 주말에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 좀 만나봐야죠. 네. 일단 그 2012년부터 계속 우리나라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창작 뮤지컬 페스티벌 네. 이것이 올해에도 열리고 있는데 네. 그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2015 서울 뮤지컬 페스티벌 이것이 충무 아트홀 일원에서 8월 24일까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뮤지컬 공연은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네. 창작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또 서울 뮤지컬 마켓도 열리고 뮤지컬 그 애호가라면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행사라고 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여름방학 특집 아트타임전이 구로 아트밸리 갤러리에서 8월 23일까지 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지금 열리고 있는데 예. 권소현, 김미영, 안진희, 정지훈 작가 이런 분들의 작품이 전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가을 거리 예술 시즌제 이것이 서울숲, 선유도, 월드컵 공원, DDP, 그러니까 동대문에 있는 그 동대문 네. 디자인 플라자. 예. 그리고 신촌 차 없는 거리 여기에서 9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또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여러 가지 극단 합당세, 산이 넘어 프로젝트 외 그러니까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거죠. 네. 그리고 창작 중심 단디,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 이러한 연극부터 판소리 공연까지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 네. 근데 이 마지막에 가을거리 예술 시즌제 제목을 보니까 네. 벌써 가을이 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귀뚜라미. 축제의 계절이 온 거죠. 귀뚜라미가 울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주말 이용해서 그러면 영화 보러 가는 분들한테 무료로 영화 볼 수 있는 곳도 소개해 주시죠. 예.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 프리 페스티벌로 그 뮤지컬 그러니까 지금 뮤지컬 영화만을 상영을 하는 거죠. 네. 충무 아트홀 중국장, 대극장,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어울림 광장 이런 데에서 8월 21일 금요일부터 24일까지 총 8개 섹션에 12편의 장편 뮤지컬 영화가 상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제1회 고시촌 단편 영화제가 관악 청소년회관 또 고시촌 일대 도림천 이런 곳에서 이제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예. 오후 3시부터 9시 사이에 여러 가지 그 단편 영화라든가 그 영화들 그리고 이 감독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이제 행사들이 펼쳐지고 그리고 2015 한여름밤의 서울숲 힐링 영화제가 네.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8월 22일 저녁 8시에
바로 이제 비긴 어게인을 상영하는 것으로 펼쳐지는데 비긴 어게인이 상당히 이게 많은 관객들한테 호평을 받았던 네.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뭐 이 친구들과 혹은 연인과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름에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계절은 또 계절마다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번 주말에도 풍성한 공연과 함께 여름 막바지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정은의 도시락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